도형의 변신은 무죄. 도형의 중요한 성질로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도형은 다른 모양으로 변신을 하면서 넓이나 부피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한 예들을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내년 중 2에 올라가면 배우게 될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로 이전의 원의 넓이에 대한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수업한 적이 있죠. 주어진 삼각형에 대하여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밑변과 나란하게 보조선을 그어요. 주어진 노란색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는 다음과 같고, 이번엔 같은 밑변에 대하여 높이가 같은 초록색 삼각형을 만들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므로 노란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에 대하여 밑변과 높이가 서로 같으므로 따라서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진다는 겁니다. 기본 도형 강의에서 점, 선, 면에 대하여 수업할 때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고 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길이의 초록색 막대들이 수직으로 이어져 모이게 되면 초록색의 직사각형이 되지요. 이번엔 초록색의 막대의 길이와 같은 노란색의 막대들을 조금 경사지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져 모이게 되면 노란색의 평행사변형이 되지요. 끝으로 초록색의 막대의 길이와 같은 빨간색의 막대들을 일정한 방향이 아닌 굽어진 곡선의 방향으로 이어져 모이게 되면 빨간색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도형의 높이가 모두 같다면 이들의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모두 같은 길이의 막대들을 이어서 붙여 놓은 평면 도형이 되기 때문에 높이가 서로 같다면 그 넓이도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막대의 길이와 개수가 모두 같으니까요. 즉, 직사각형의 모양의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여 평행사변형의 모양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고, 굽어진 곡선의 방향으로 변형하여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변신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넓이는 변하지 않아요. 이를 정리하면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하여 폭이 일정한 직사각형의 넓이와 폭이 일정한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폭이 일정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모두 같아집니다. 그래서 폭이 일정하고 높이가 같은 도형에 대하여 모양에 관계없이 그 넓이는 서로 같아집니다. 이를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직사각형의 모양의 길과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길과 굽어진 곡선의 길이 있을 때 이 길들의 폭이 모두 같다면 노란색의 기울어진 길을 직사각형 모양의 길로 변형시키면 되고 빨간색의 굽어진 길도 직사각형 모양의 길로 변형시키면 주어진 길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엔 직접 도형을 잘라서 넓이가 같은 다른 도형으로 변신을 시켜볼게요. 위 그림에서와 같이 도형을 몇 개의 조각으로 잘라 분리한 다음 인접하는 두 조각인 노란색과 초록색 조각을 회전시켜서 이동한 후 나머지 파란색 조각을 빈 공간에 위치시키면 정사각형과 같은 넓이의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즉, 자른 선을 변화시켜서 정사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반대로 정삼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강의한 원의 넓이에 관한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원을 부채꼴 모양으로 등분하여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변형하면 이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부채꼴의 폭을 더 좁게 등분할수록 점점 더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변형이 되고 이를 무한히 등분한다고 하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의 2분의 1이 되고 세로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져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가 같아지므로 원의 넓이에 관한 공식이 등장하게 되었지요.
구의 건널비를 직접 측정하기란 아주 어려워요. 다음 그림을 통하여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마치 사과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과도를 이용하여 사과를 깎은 후 이 사과 껍질을 원형으로 배열하여 그 넓이를 구하면 사과의 건널비가 되겠지요. 이와 같이 주어진 고무공에 대하여 사과 껍질을 깎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이를 원 모양으로 늘어놓으면 다음 그림과 같은 원이 되며, 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구의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됩니다. 이 큰 원의 넓이가 고무공의 건널비가 되므로 반지름의 길이가 2r인 원의 넓이를 구해보면 파이 곱하기 괄호 2r 괄호의 제곱이므로 따라서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 공식이 되며, 이 공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의 건널비는 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 즉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의 4배가 된다는 거예요. 구의 건널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 수학의 적분을 배워야 하므로 한 단계에서는 이처럼 눈으로 보여주는 식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번엔 기둥과 뿔에 대한 부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 대하여 점선을 이용하여 자르면 3개의 사각뿔을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자른 세 사각뿔은 모두 합동이 되므로 밑너비가 같은 기둥과 뿔에 대하여 따라서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끝으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입체 도형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없어요. 하지만 공식이 없어도 부피를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각기둥이 아닌 입체 도형의 부피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얇은 각기둥이나 원기둥을 채워 넣고 이들의 부피를 합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앞에서 평면 도형인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를 등분한 부채꼴의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하면 곡선 부분이 거해선분으로 근사되어서 다각형의 넓이로 변환되므로 이를 계산했던 방식과 유사해요. 주어진 원뿔에 대하여 원뿔의 안쪽의 높이가 같은 파란색의 작은 원기둥을 채워 넣어요. 이 파란 원기둥의 부피를 모두 더하면 실제 도형의 부피와 비교하였을 때 빈 공간만큼의 오차가 생기지요. 그런데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의 높이, 즉 두께를 작게 한다면 처음보다 빈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오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두께를 좀 더 작게 해보면 이전보다 빈 공간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오차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원기둥의 두께를 아주 더 얕게 해서 원뿔에 무한히 많이 채워 넣는다면 오차는 점점 줄어들어 결국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주어진 입체 도형에 대하여 아주 작은 높이의 각기둥이나 원기둥을 무한히 많이 넣고 이 각기둥이나 원기둥들의 부피의 합을 계산하면 원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입체 도형의 계산법을 고등수학에서 배울 구분 구적법이라고 불러요.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여러 개의 작은 부분인 기본 도형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넓이와 부피의 합을 구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요. 지금까지 입체 도형에 대한 프리스터디 강의를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입체 도형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